이거 어떻게 했던 사람이 손이 이렇게 흔들리게 하면 멈췄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 한 사람들하고 저녁에 회식을 하고 어디 가는데 일하고 가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신경성이니 오십견이니 그게 2003년도에 2004년도에 전남대병원에서 마도파를 먹었는데 전혀 그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병원 이원영 교수한테 가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통해서 하고 페트 사진 찍고 유전자 그때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게 어려운 적용이 안 될 때입니다. 한 번 하는데 50만 원. 그래서 vak진을 받고 쭉 해서 약을 먹었는데 실수가 뭐였냐면 그때는 사람이 생리를 할 때거든요. 생리 때 돼서 15일 전부터는 약분이 안 먹습니다. 예, 약분이 아주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 그 후로 나이가 먹으면 갱년기 현상이 되면 지금도 갱년기 현상이 되니까 갱년기 약을 먹습니다. 갱년기 약을 먹고 나면 훨씬 좋습니다. 갱년기하고 생리 현상이 이게 미국에는 논문 사항이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의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근데 지금은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리 때는 약을 더 먹습니다. 갱년기 때 약을 더 먹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약은 그냥 생리가 끝나고 나고 갱년기 현상이 끝나고 나면 그 약을 먹으면 이제 흔들거리는 겁니다. 왜? 약 몸에서 과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약을 잘라서 안 먹어야 됩니다. 조금 스타레고 집사람 빨리 스타레고 한 5분의 1, 10분의 1을 제가 잘라줬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호정 교수는 약을 막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7년 만에 한 7년 6년 얼마 됐는데 아침에 약을 먹으면 손가락 하나 먹으면 안 먹으면 화장실 기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산병원에 진료 신청을 해서 진료 보통 아산병원이 진료 신청을 하면 최소한 6개월까지 걸리는데 3개월 만에 예약해서 예약 첫날 딱 가가지고 일단 수술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때는 불리할 2개월 만에 두 번째 수술하고 그래서 순전히 휠체어로 이동을 했었고 스쿠터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걸어서 이제 와 있을 정도 되니까요. 본인이 화장실 기어가다가 갈 때가 많고 상당히 됐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여자분들은 생리하고 갱년기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약을 15일 전에 약을 더 먹고 나중에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약이 아까 황보정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보면 저 양반 약이 좀 과한데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 능력은 강제도 몇 분이 그런 거 있으면 권을 해요. 근데 약을 오바되게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게 편해. 저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 광주에 그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 죽었습니다. 자기 벌써 친다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54년생, 53년생 그런 며칠 몇달만 보면 도대체 나중에 큰일 나. 이게 편해. 뭐 이래가지고 결국 아주 치매도 여러 가지 현상이 났거든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건 약을 과하게 복용하지 않아야 된다. 오바될 때.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으면 내성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약을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공주에 한 대표적으로 몇 분 있었는데 약을 적정량은 꼭 먹으시라고 저는 그걸 합니다. 한국에서 약은 치료하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편하려고 먹는 건데 몸 움직임이. 그래서 적당량을 먹었어요. 적정량을 먹는 게 몸 활동하는 게 되고 또 한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거든요. 통증이나 이러다가 다치잖아요. 우리 두 사람이나 이러다가 며칠 전에 강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자기가 스탑이 안 되니까. 그처럼 두 분이 그러셨는데 가는 길에 잘못하면 와 자기가 못 나오고 약은 적정량을 꼭 드셔야 된다.
주의할 건 제일 나쁜 게 오가 되지 않게 먹는 거. 오가 되는 건 이렇게 술 취한 사람 푸들거림이 어느 순간에는 있는 게 오가입니다. 그 다음에 양복에서 제가 집사람을 보고 느끼는 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환자의 기분 상태입니다. 누구의 영향에서 저 사람은 저로 인해서 제 인상만 찍으면 그 사람은 상태가 아주 나빠집니다. 약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제일 나를 필해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얘기하는데 나 지금 아까는 잘 됐는데 지금은 저기 책상 바로 앞에 1m 앞에 있는 약을 약좀 몸이 그렇게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항상 그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금방 책상 앞에 30cm 있는 약도 저한테 주겠다고 물도 그런데 못 먹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몸이 안 움직이냐 못 먹겠어. 저희 집사람 어떤 때는 밤에 5번을 많게는 5번을 제 부축을 해야 화장실 가요. 그 정도입니다.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맨날은 밥 숟가락 먹다가 자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기분 상태다.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를 정확히 자기 집에 도와줄 사람도 표현해야 된다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어느 분이 기름진 음식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 집사람이 결혼해서 처음부터 튀김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튀김류 먹으면 그날 약균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균이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비 올 것 같다 이랬어요. 한 2, 3일 후에 비 오는데 비 올 것 같다. 파킨슨 환자가요. 비가 내 지방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지역에 비가 어느 지역에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저기압이 몰려와서 그러는데 기압이 낮아지니까 거의 약이 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 제일 나쁜 게 기분, 그다음에 음식, 튀긴 거, 그다음에 날씨에 영향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면 약을 좀 더 드시면 됩니다. 5분의 1, 4분의 1. 그 약을 드시고 나서 보통 때는 한 30분 있는데 약균이 안 돌아요. 그럼 약을 빨리 2분의 1이나 평상 때 먹던 4분의 1을 드셔야 됩니다. 저는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루에 한 번은 원을 시켜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러고 원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적게 먹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똑같은 약을 자기가 적용된 시간에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몸 상태가 불편합니다. 제가 지켜보는 제 사람 몸 상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하루 종일 몸 상태가 안 돌고 이제 자기 그 컨트롤 놓아야 돼. 자신이 해야 되는데 간병 컨트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제일 누구한테 자기의 돌봄을 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몇 사람 또 가정 방문을 계속 보면 어떤 부부가 사는데 혹시 아주머니 그걸 어떠세요? 약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러면 왜 그게 문제가 있냐면요. 환자는요 좀 심해지면 약을 심해지 오는지 약이 어디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저 사람 지켜보면. 근데 보호자가 남편이 자기 배우자가 아픈데 약을 먹는 건지 얼마 먹는 건지 모른다고 하는 건 그건 계속 나쁜 길로 가는 걸 원하는 것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섭섭한 얘기하는 게 좀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광주에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호자 모임을 한번 만들자. 그래서 광주에는 보호자들이 우리 광주는 이제 파킨슨 환자만 쓰는 파크볼 부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호자를 제일 건강한 사람인데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스쿠터, 휠체어 다 던져버리는 이유가 지금 4년째 그 부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크볼 부장을 갑니다. 비가 오면 뭐예요? 그냥 앉아서 바람 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요즘 생활이 아침 새벽에 4시에 파크볼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없으면 학골프를 하고 왜? 저를 위해서도 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학골프를 하면 제가 왜 학골프를 좋다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제가 광주 비행장에 제가 출근할 때 아침에 산책을 하면 흙길은 발이 떨어집니다. 아스팔트 길은 발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길이 발이 잘 안 떨어지는 거 별로 흙길로 가서 걸어보세요. 발이 훨씬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단 등산을 하지 마십시오. 왜? 멈춤이 잘 안 되는데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요. 환자들이 내리막길에서 문제있어요. 스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4년도에 진단을 받았으니까 한 10년도 동안 한 3년 동안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항랑님이 많지 한 주일치처럼 3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 건지 언제 약품이 도는 건지 사력을 얼마 먹은 건지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것으로 통해서 제가 하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기록을 하지 않아도 잠깐만 있다가 제가 전화 올려주잖아요. 아니 전화 좀 올려야 되겠는데 이제 잘 안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딱 보고 전화 좀 내려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해주면 대처를 많이 받아주니까 그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0% 정도지 않죠. 그래도 저 아무 좋게 감사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제 저는 그 파킨슨 관련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나온 책자는 거의 다 읽었습니다. 약만 저희 집사람이 먹는 약만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집사람이 먹지 않는 한 가지 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참고드리면 방금한테 제가 논의하고 또 이렇게 책에서 상했지만 약을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300을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책에 그런 파킨슨 관련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보타파를 먹으면 20% 내지 30%밖에 도파민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호연제나 작용제를 먹어서 어떤 사람은 50% 60% 전환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00을 먹어도 약을 먹었는지 안 먹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랬죠. 그럼 한 100쯤 드셔보세요. 100쯤 먹어도 그렇다면 100을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300을 먹어서 모든 음식이 자연스럽다고 그 사람은 300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1년 차인데 100이 많은 거 아니야? 300이 많은 거 하나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제 기준은. 그 대신 100을 먹을 때 효연제나 작용제를 먹어서 100이 하여튼 자기가 먹는 레보도파제가 많이 도파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어떤 작용제를 내 몸에 맞는지 모르죠. 항상 가끔 제가 통화에서 말씀하셨는데 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작용제 효연제가 부작용이 제일 많다고 책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용이 나한테 부작용이 있는지는 모르죠. 먹어봐야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작용제, 효연제는 3일 전에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겠느냐? 작용제, 효연제는 몸에서 농축되어 있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근데 수술할 때 왜 그렇게 하냐면 수술할 때 머리 드릴로 뚫을 때 마취를 안 하고 뚫습니다. 네. 드릴로 뚫을 때 마취를 안 하고 뚫습니다. 왜? 선을 집어넣고 제일 수술할 때 효과가 정확한 위치를 찾는 사람이 떨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화 안 해도 선 어느 정도 깊이 넣으면서 멈출 거니까요. 근데 이제 떨림 현상이 없는 사람은 뭘로 해야 되냐면 손을 움직여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취 안 하고 한 젖가슴 쪽에 기기를 넣을 때는 전신 마취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의 24시간 걸렸어요. 수술할 때 한 20년 전에는. 요즘에는 양쪽을 대부분 다 아산통은 따로 있는 동시에 버리니까 수술하는 시간이 이 머리 뚫어서 수술하는 시간은 한 3시간, 가슴 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회복 시간까지 다 합쳐서
8시간 정도. 수술은 5년 차가 이전에가 되면 5년 차가 되기 전에 수술하면 수술비가 한 20만 원 넘어요. 어려움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보통 예비 검사까지 합쳐서 7, 800만 2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 정도면 거의 크게 제가 생각을 다 말씀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 혹시 네. 제가 추천드린 게 네.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네, 저희 남편이 보호해주는데요. 저희 남편 외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제가 처음 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호자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아까 스타일을 군복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스타일을 군복하시는 건가요? 예. 잘라서? 예. 스타일을 잘라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성지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일체 스타일을 반으로 자르되요 반으로? 예, 반으로. 스타일을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가지고 반응이 바로 나서 스타일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끓여라 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라서 일을 몇 개씩 몇 번 보면 하세요? 그런데 저는 125mm를 처방받아서 반씩 잘라서 먹습니다. 근데 그걸 125mm를 처방받아서 4시간 만에 먹도록 처방을 받아오거든요. 한 번 먹고 1시간 만에 먹을 때도 있고 2시간 만에 먹을 때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녁에 밤에도 약을 2번, 3번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잠을 한다고 해서 활동을 해야 될 때. 근데 잠을 푹 자. 잠자는 시간에는 약 먹으면 안 먹으나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먹어도 효과 없고 안 먹어도 효과 없고. 잠자는 시간에. 활동할 때는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거를 하면 아침에 깨자마자 활동하기 전에 약을 먹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몸이 약품이 돌면 활동을 해야지 아침에 내가 8시에 약을 먹어야 돼. 근데 6시에 가서 막 활동을 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몸에서 나오지 않는데 2시간 동안 먹기를 다 소모를 해보잖아요. 8시간 먹어도 약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리 이 약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12시간, 24시간 하루 보고 24시간 하나씩 12시간으로 짧아졌어요. 12시간을 먹는데 시간을 맞춰서 먹더라고요. 시간을 맞춰서 먹는데 지금은 6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간을 꼭 지켜서 먹어요. 1시간 만에 약품이 와요. 의사들이 자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지시한 사항 이해로 하면 그걸 했다고 실천했다고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빠합니다. 그 얘기에서 의사 아니 잘하셨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네. 저는 다 정선주 교수가 양이나 먹는 시간에 대해서 일체 시비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딴 사람들은 약을 다 거둬가 버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그냥 지시를 해야지. 제 마음대로 제가 관리해서 워낙에 잘 관리해 주시니까 그런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보호자 입장도 궁금하거든요. 보호자는 힘드실 것 같은데 제일 힘드신 점이 뭔지. 이제 힘든 일이 많죠. 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말 표현이나 어떤 행동을.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힘든데, 그걸 이제 집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약을 저 정도 먹으면 아주 흔들거릴 정도로 약을 먹으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먹어요. 그럼 그때 저는 아까 이게 편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마약을 먹는 거나 똑같아요. 마약을 5강에 먹으면 나중에 가. 그랬는데 그때는 안 믿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한테 5강 많다고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상상 외의 어떤 말이나 단어나 행동을 해보실 때 가장 힘들고 또 이제 그럴 때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한 2숟가락 먹다가 쏘서 자버려요. 그리고 밤에 한 5번쯤 화장실을 제 도움 없이는 못 가고 또 일어나지 못해요 자체. 그럼 제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줘야 되고 이제 좀 전업주부 관계가 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저 사람 코치 받아서 제가 긴장도 한 50번도 해보고 50번 가까이 했잖아요. 50번 해가지고 아들도 주고 제 동생 부부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작년부터에 긴장 안 하고 그냥 사 먹으면 근데 알고 계신 지식을 보면요, 일반 파킨슨 환자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저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일단. 근데 그 옆에서 관찰하시고 다 저것 때문에 진짜 놀라고 존경스럽고요.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남편 복이 많으신 것 같고 환자들도 자기 스스로 너무 치료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부인을 옆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관심하고 해주신다는 게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또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또 하나 놀린 거는 제가 지금 갱년기거든요. 몇 년째 갱년기인데 그 갱년기가 오면서 제가 몸이 막 이게 기분이 심해지는 거예요. 약도 안 듣고 약 부작용인지 뭐 보행동료도 안 그랬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의사는 이유를 몰라요. 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이제 말씀 딱 들으니까 갱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산부인과 가면요 갱년기약을 주면서 뭐라고 하면 3년 내지 5년 만에 여성성 암 검사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정도나 그 정도만 해보시면 되고 영향 없습니다. 왜 해야 되냐면 파킨슨 약에 갱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방법은 갱년기 약을 먹어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가끔가다 그 약도 먹기가 귀찮으니까 가끔 끊자고 해서 한 달만 끊잖아요. 그럼 힘들어합니다. 저는 갱년기가 된 게 아니고 강제 폐경 시는 중이에요. 근종 때문에 호르몬 주사 맞거든요. 그 몸에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폐경은 아직 안 됐고 근데 또 파킨슨 약이 안 듣고 파킨슨만으로 힘든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중으로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캐치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신 분, 왜 생리를 하신 분이 끊어졌다가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생리 주기하고 똑같이 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은 생리 주기하고 비슷하게 생리를 늘 내가 했던 시기에 15일 전부터 생리 시작하는 날까지 몸이 안 좋고 딱 생리가 끝났다. 그때는 몸이 멀끔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양양을 두 주기에 구별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호자 모임하면 꼭 교육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언제든지. 제가요. 예. 아지데프 1mm하고 리피티드 6mm를 먹는데요. 프로틴 150하고 다리가 되게 팽팽하고 막 터질 것처럼 그러는데 아지데프 밤에 주사봤더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아지데프에 그런 성분이 있나요? 있다고 보고 되고 있어요. 있다고. 리피티드 6mm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리키피드 6mm 이상 드시는 분도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부작용이 없다면 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리가 무거운 반드시 힘들고 좀 서있고 일하고 그러면 다리가 터질 것처럼 팽팽한데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다른 일 집안일 하는데 아지데프도 좀 줄였더니 그런 분들이 사실 줄이셔야 네,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줄였는데 줄이지 않는지 화가 안 나는데 지금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연제나 작용제는 그 약균이 빠진 시간이 꽤 오랜 시일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시겠어요. 그전에 좋아하는
지금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아틀렉트 하나만이 아니고 그 기간에 그 시점에 이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은 다 챙겨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반응을 주니까 좋더라 이 느낌이. 그러니까 딱 약만 약이랑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종합적인 시간 컨디션이나 그 기간에 뭐 활동량이 어땠는지. 진진이라는 교수님은 우리 애들이 연관성이 없다. 들려봤는데 의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연관성이 네,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연관성을 하고 아델렉트하고 리티피드를 들고 계셨는데 8mm는 보통 중간 정도 먹는 양인데 보통 이제 2mm, 3mm, 6mm, 8mm 이렇게 나오잖아요. 24mm까지가 최대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질렉트하고 리티피드를 저도 초창기 때 먹었었어요. 저도 6mm까지 먹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게 파킨슨 약이 사실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잘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면 오후 2시 되면 막 졸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증상이 아예 없어요. 편하게 넘치게 들어요. 근데 막 졸음이 막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6mm까지 먹다가 끊었거든요. 6mm는 센 건 아니고 24가 최대치니까. 네, 23년까지. 그러니까 양이 6mm가 센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 골프팀에서 남자분 시험이고 건장한 남자를 만났는데 어디 써요? 그러니까 아틀렉트 1mm에다가 소연제 리퀴드 정도 20ml 드신대요. 아니 24가 최대치도 어떻게 21ml 드려요? 그랬더니 부정 없어요. 그랬더니 양말 몸을 잘라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막 부으니까 양말 몸을 잘랐어. 신어들어서. 졸음은 없고 그냥 저기 근육만 그런 거예요. 근데 다리가 보통이 투명하니까 근데 20ml를 주더라고요. 병원 들어도 모르겠어요. 소연제가 20ml를 그건 좀, 그러니까 부종이 생긴다든가 졸음이 심한다든가 어떤 증상이 파킨슨 증상 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성급한 빨리 판단해야 될 때 효연제나 작용제를 줄이든지 끊든지 해야 됩니다. 레보도파제가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다른 파킨슨 증상 외의 증상을 유발하지 한다고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연제가 더 부작용이 많아요. 효연제가 부작용이 더 많은 걸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먹을 때 원인을 수술하는 게요. 어떤 이런 신체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충동 행동 조절 장애라고 해서 그 증상 때문에 제가 약 부작용이라고 수술했거든요. 5년 차 때. 근데 의사가 약을 끊어도 된다고 해서 수술하면은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수술하면 약을 아예 안 먹으면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해서 수술했어요. 선생님 약이 부작용이 다른 약을 바꾸면 안 될까? 바꿔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파킨슨의 최종적인 수술이다. 젊었을 때 수술하는 것과 빠르다 그래서 5년 차 때 의사는 성화도 수술했어요. 저런 수술을 어떤 분한테만 권유를 하냐면요. 약을 먹으면 상당히 몸이 부드러워져요. 근데 약을 오프가 되면 거의 몸을 움직여요. 이런 사람은 수술을 권하고 싶은데 약을 먹거나 아무나 긴가민가한 사람은 수술해도 그 사람 긴가민가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은 약으로 견디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년 됐을 때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했어요. 예. 그때는 오프가 뭔지 몰랐거든요. 수술하고 내가 수술하고 난 이후에 오프가 알게 되고 다 알게 됐죠. 근데 지금은 기계를 끄고 있어요. 저는. 끄고 그냥 약물만 그렇게 있는데 약도 많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공감이 왜냐면 어떤 사람들이 저는 1년 차다, 2년 차다, 뭐 1년 차에 400먹는 게 많다. 5년 차인데 300먹는 게 적다. 조금 먹고 싶어요. 사람들이 약을 자기 증상이 참아요. 약을 안 먹고. 왜냐면 이런 네, 그럼 바보짓입니다. 이게 수술하는 환자가요. 배터리를 켜지 않았는데 회로만 심어놓으면 약을 안 먹어도 견딥니다. 아니에요. 저는 수술했는데도요. 네. 약을 수술하려면 2배를 먹었어요. 저는 혀도 2배를 먹었어요. 그 전보다. 근데 말씀처럼 수술 안 하고 배터리 안 켜고도 오히려 좋았다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켜지 않았는데 약을 3분의 1, 2분의 1로 줄여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꾸이거든요. 꾸도 하루 1000ml 먹어요. 1000ml. 오늘 테스트도 없고. 근데 좀 많으시긴 한데 한 번도 제가 오늘 흔들림을 못 봤어요. 흔들림은 없어요. 네. 제 생각은 그냥 약이 많이 내 몸이 움직이는 건 약이 없고 부작용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페트 사진에서 그 세포가 어느 정도 지금 죽어 있나요? 저는 처음에 한시간을 드실 때요. 왼쪽이 반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의사가 이 정도 한 7달 정도 됐을 때는 전혀 몰랐냐고 처음부터는 다리가 떨렸고 글씨를 못 써요. 글씨를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아 그러니까 왼쪽이 나쁘니까 오른쪽이 불편하겠죠. 오른쪽으로 다리도 이렇게 책상에서 돌리는데 이게 안 들어가고 내 마음으로 걷는데 다리가 여기 뒤에 있고 안 오고 글씨를 못 쓰고 손 떨리고 펜슬적으로 왼쪽이 반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지켜본 걸로는 거의 몇 년 차 안 된 초진 초짜 같은 그런 느낌을 작년 재작년까지 더워서 제가 작년부터 기념이 오면서 고양 동결이 온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약은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 현상이 오면 좀 더 드시고 그 다음에 몸 좋은 상태는 약을 무조건 잘라놓고 드세요. 고양 동결은 약으로 조절해야 되더라고요. 기념이더라고요. 고양 동결. 그러니까 약을 자르면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잘라낸 약을 그대로 모아놓으셨다가 불편한 약을 더 드시면 그 버리는 게 아니에요. 동결이 오프일 때 먹는 게 원일 때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목강직이 목이 이렇게 돼서 꺾여져 있으면 이게 그게 땡겨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경기인데 머리 위가 경직이면 여기 오목한 부분을 이렇게 우측으로 돌려주면 눌러서 돌려주면 빨리 풀립니다. 굉장히 그거 아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희 남편이 딱 밑으로 시끄러워가지고 딱 고개를 자리사이에서 눕혀서 저가 완전 이게 딱 틀려요. 손실까지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할 줄 아니까 힘이 나. 또 한 가지 보내드리면 통증이 오면 파킨슨 약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진통제를 복용을 하십시오. 신동에 복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신동에 제가 복용하고 나서 미쳐버렸어요. 왜냐면 신동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경직이 오자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파킨슨 약을 먹지 않아도 몸이 경직이 풀리지 않는 게 이게 약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작용하는 현상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또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진통제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부작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킨슨 약이 그런 거죠. 네.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보면 10년 차, 12년 때는 수술을 많이 모았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몸 상태는 괜찮은 걸 많이 보내요. 그런 수술하고 34년째 전압전화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압전화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왜 병원 의사들이 권하냐면 5년차 넘으면 수술을 해야 병원 수입이 많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환자를 하나 수술을 하면 그 병원 떠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병원만 다녀야 됩니다. 수술하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병원 수입이 있는데 한 사람 하면 당연히 수술권 하겠죠. 이거 편하니까. 아니 이제 전압 조절 기능은 11년 후반기부터 전압 조절 기능이 있는 조절기를 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어느 병원도 자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오픈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두 번째 17년도에 배터리 교환 수술을 하고는 그때는 전압 조절기를 받았어요. 이게 저희 수술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지금 우측이 2.3에서 6, 좌측은 3
전후를 쓰는데요. 맨 처음에 수술하고 이 전압을 완전히 반대로 하고 7년을 살았어요. 왜? 그때는 조절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전압을 좀 올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이렇게 뻗쳐온다고 다리가 안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왜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나 삼성병원은 그걸 다 막아주냐? 이유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오작동을 해가지고 이걸 꺼버리거든요. 그래고 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119를 타고 응급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신경과 의사는 응급실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의사나 간호사들이 전혀 인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레포트를 냈을 때 저는 삼성병원 다닐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집사람 옛날에 발가락이 이렇게 딱 구부러집니다. 절대 못 핍니다. 약 먹고 약등이 돌아서 그런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항상 병원에 가면 제출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항상 레포트를 써서 제출했어요. 이렇게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거, 휠체어 타고 목이 이렇게 되는 거 다 저희 집사람 병원 기록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써오셨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압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는 훨씬 좋아졌어요. 최근에 2차 배터리 교환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 더 적절한 전압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제가 해줬고 요즘에는 자기 자신이 그걸 합니다. 배터리 하나짜리 있어요? 아, 배터리 2개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왜 배터리 하나짜리로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가산병원에서. 이제 다음에는 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왜 다음에는 충전용을 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수술 견디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문제가 뭐냐면 다음만인가요? 다음만이 그 충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충전식이 나아요? 꼭 처음에는 뭐라고 충전식이 좋다고 했어요. 요즘 전화하면 꼭 원하고 싶지 않다고요. 네, 충전식이 뭐가 문제냐면 충전을 반드시 제 시간에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완전 풀 방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수술해야 됩니다. 왜? 자동차 배터리 잘못 쌓고 늘 방전되다 풀 방전되면 배터리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끼를 입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 충전 안 했다. 그럼 배터리 풀 방전이 되거든요. 근데 다음에 수술하라는 장점은 저기요, 패시티가 다가 아니라고 선생님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패시티 외에는 파킨슨 증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패시티 찍을 때 양쪽 머리가 다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받을 때는 순재기가 몰랐는데 다른 병원에 대학교 병원에 보니까 양쪽 머리가 다 달았는데요. 그런 거예요. 또 꼬리부터 달아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증상이 소동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패시티가 찍는 그 빛의 위치에 따라서 달력이 나올 수도 있고 패시티가 다가 아니다 그래요. 조금서 교수님은 6년차 됐을 때 환자를 찍어줬다고 하는데 패시티가 맞는 건지. 제가 알고 상식으로는 파킨슨 환자의 기준은 맨 처음에 기본 기준이 진단할 때 기본 기준이 뭐냐면 마도파나 옛날 같은 마도파를 먹여서 파킨슨 증상이 완화되면 파킨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서는 펫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진을 찍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펫 사진을 찍어서 그 세포가 어느 정도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삼거든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 본체가 반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윗부분이 좀 없겠죠. 또 수술하고 나서 달리시다는 거.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시더라고. 어떤 걸 말도 하는데 수술 부위에 따라서 그걸 무슨 선생님이 물어본다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수술이 꼭 아까 이제 기가 약 먹고 기가 민감한 사람 수술을 하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수술할 때 부작용이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지금 얼마 전에 좀 가렸다고 그래요. 수술하고 나면 자결감이라고 해서 수술한 기기를 새로 몸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게 몸하고 착되는 시기에 굉장히 가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긁어가지고 다시 꺼내서 재수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경에 다시 그때 70몇 세였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과격해집니다. 좀 성질이 과격해지고 또 다른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 해야 됩니다. 수술이 일반적으로 암이나 다른 질병은 수술해버리면 그 암덩어리를 다 제거해버리는 건데 이건 약량을 줄이는 효과가 외에는 없습니다. 약이 워낙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동안 병원 가실 때 손이 오그라지거나 이런 사진들을 정리를 해서 수술을 해서 가져가셨어요. 네. 그럼 지금 그때 그런 상태가 아까 약 적정량 수술이라고 했는데 약 적정량에서 많아서 그런 거예요. 흔들거리만 많아서 그런 거고요. 오므라드는 게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 적정량의 기준이 그 말 자체가 맞는데 그 기준이 환자는 내가 신체 환자 보니까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무디고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가 나의 적정량이라는 걸 보호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적정량이 약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셨으니까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 적정량을 선으로 보는지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가 보는 시각과 보호자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호자가 보는 시각에 그냥 약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는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막 흔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좋아 보이고 막 이러니까 보호자들이 신경 쓰고 걱정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환자는 오히려 약이 없어서 늘어진 상태가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제 선생님이 우리 백 선생님이 보시기에 적정량의 기준을 어디다가만 드셔서 체크해 주셨어요. 수술하고 나서도 그렇고 수술하기 전에 제가 집사람을 딱 쳐다보고 약 먹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얼굴만 보면 약좀 돌기 시작하네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추워 약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약을 먹고 1시간쯤 되면 역작용이 나타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약을 먹고 나면 오히려 몸이 좀 굳어지는 것 같고 뻣뻣해지는 것 같은. 근데 그 시간 넘기고 10분이나 20분 되면 몸이 풀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못 참았으니까 분복을 하니까 그때는 한 시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30분 이내에 약을 분복한 걸 땡겨서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약간 흔들거리는 거 있습니다. 지금 수술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하고 제가 낮추라고 번호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있으면 흔들림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양강님이 얘기하시는 질문하신 적정량은 환자가 조금, 그러니까 약이 어느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저는 판단하냐면 환자가 견딜 수 있는 7, 80% 수준.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100%를 가려고 하면 약 과야가 됩니다. 그거를 말씀을 하셔서 그쪽으로 그 기준을 맞추신 건지 아니면 외관상 보시기에 제가 이제 보고 본 거죠. 보고 아는 거 있는데 본인이 느끼는 것과 보고 아는 것 제가 아까 향응이 약기운 떨어져서 몸이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를 제가 보면 약기운 떨어진 것 같다. 아니면 오바인 것 같다. 지금 황보정 선생님 아까
그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도 굉장히 안정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태가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어제 한번 오늘은 한번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이 시간과 양이 매일 똑같이 안 간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기분 나고 제가 뭐라고 좀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약효는 안 따라주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우리 수술하는 것을 봤는데 저 사람 들을 때 기분 나쁘게 해주셨어요. 아산병원을 가야 돼요. 매일. 오늘 저녁에 자기는 병원에 안 간다고. 막 떼쓰고 그러면 환장하는 거죠. 자기 못 보셔가지고 가죠. 왜안 간다고 근데 화가 나니까. 그 전날에 싸웠다네요. 아산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도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아산병원에 침대 위에다가 입혀가지고 이런 거 있어요. 왜? 누구랑 같이 갔어? 같이 가시겠어요. 자,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아까 우리 최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분복을 오케이 하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오케이를 합니다. 전남대 김경철 교수가 저는 한 5번 싸웠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한테 화를 내다가 요즘은 김경철 교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말씀 안 하시면 파킨슨 환자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홀로 다 봤습니다. 요양 대상자 돼가지고 제가 가족 요양 해가지고 한 달에 한 70만 원 가량 일단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행 조금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장애 2급이거든요. 근데 파킨슨 환자 장애 2급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수술하기 전에 장애 2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요양등급을 받는다거나 장애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의사할 때 진료를 받을 때는 무조건 약을 안 먹고 가셔야 됩니다. 뭘 보여야 되냐면요. 내가 약을 안 먹어서 오프가 돼서 몸 상태가 가장 나쁜 걸 의사한테 보여줘야 이거 관심을 갖죠. 의식사람이 그렇게 옛날에 불편했던 사람이 아산병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의사가 1분도 안 처럼 그렇죠? 오케이? 네? 나 드실 거죠? 끝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가서 합니다. 그럼 약은 언제 먹냐? 진료 끝나자마자 먹습니다. 그 기록이 의료보건공단에 또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장애등급이나 요양등급을 받을 때 그대로 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장애등급을 요즘 받을 때는 스타레고를 좀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또 선정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상이나 문제를 힘드신 분들은 또 희귀나 지성 질환 지원 자금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나 요양등급은 적정한 시기가 됐을 때 꼭 받아서 정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있는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언제냐? 항상 나쁜 모습, 가장 내가 몸에서 나쁜 상태를 의사한테 항상 보여줄 것. 그 다음에 신청하고 나서 의료보건공단 복지사가 점검이 올 때 하면은 그때는 약을 안 먹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전에 집사람이 오케이, 나 이따 그때 오면 나 비밀번호를 못 눌러주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줘 부르라고 해라. 그러셔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 때문에 당신 누르고 들어오시오 이래야 되는데 딱 이래서 들었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우리 방금 설명하면 잘 안 듣다가 내가 힘들어서 받으려고 하면 그때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두 가지 이상 이제 장애 등급 받는 거라고 장애는 2등급을 받아야 요즘에는 이제 중증 옛날에는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데 좀 중증을 받아야
또 한 가지 장애 등급을 받으면 또 한 가지 혜택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직장인을 다니시는 분이 그 국민연금을 내신 분 같은 경우 나중에 그 국민연금 내신 후에 장애 등급을 받으면 장애 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 4급 정도 나와야 연금으로 나오고 5, 6급 나오면 일시금으로 주고 갑니다. 저는 이제 군인연금을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해당이 안 되고 저 사람은 국민연금을 낼 시대가 없어서 안 됩니다. 장애연금은 광주는 일시금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매달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걸 환불하고 재평가를 받아서 장애연금을 받습니다. 장애인연금 이게 다 다르거든요. 국민연금은 이력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게 연계되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전적이 아니라 따로 신청해요. 그러니까 장애 중증 받았어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또 신청 따로 하죠. 네, 따로 해요. 그때 이제 신사를 받으면 그러니까 장애 등급이나 장애임금 판단은 어디서 하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건 의료공단 산이 아니고 그 요양 등급만 의료공단에서 합니다. 네, 그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국민연금을 받은 다음에 장애 등급을 받으면 그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장애인부터 받았었어요. 장애연금은 장애인부 받고 네. 지역유 공무원이라 지역유 연금이 없었는데 지역유 연금이 생겨서 지역유를 넣었어요. 지금 지역유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장애인부 장애인부 받을 수가 있나요? 국민연금하고 장애인연금하고 국민연금 받으면 장애연금 못 받아요. 국민연금을 내는 이력이 그동안 장애 진단을 한자를 알겠는데 한자는 이전에 받았어요. 장애인부. 이전에. 장애인부 정상고. 아니, 장애연금 받으면 장애연금이라는 수를 다 신청하셨어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내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지역연금. 지역연금 그러고 내서 달라요. 지역연금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역연금 해당되는 거예요. 냈는데 그때 장애 신청하실 때 장애연금에서 안 해서 그냥 지금 국민연금 받을 시기를 국민연금 받는 거죠. 국민연금 그럼 장애연금 상관없어요. 네, 국민연금하고 상관이 없고요. 장애인부 받아요. 네,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네. 그건 안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신 한 줄 일지를 제일 먼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의견 내주신 분이 우리 무경지구에서는 꾸준히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달마님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저 만든 계기는 저랑 연차가 틀려요. 저 똑같은 연차가 있는데 제가 50대 초반에 왔거든요. 50대 초반에 이제 파키스탄 학교만 그 언니는 60대 초반에 왔어요. 근데 그 언니는 저는 약을 알고 먹었는데 그건 전혀 모르고 아예 시키는 대로 먹었어요. 지금은 정신과에 앉고 몸이 엉망이 그번 바람에 제가 한일 일찍 만들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언니가 2014년 10월달에 왔어요. 왔는데 맨 처음에 그 전에 3년 전부터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늦까지 공부를 했어요. 제가 50대 초반에 이제 방송 소신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경제학과 들어가 공부하다가
8시간 동안 공부하다 일어난 과정에서 몸이 고관절을 다쳤어요. 다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성대 오기 시작해가지고 3주 동안요. 병명 모르게 좀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다가 나타난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몰랐어요. 3년 뒤에 홍정클리닉 병원을 가다 보니 거기서 이제 큰 병원 가봐라. 밖에서 맞다고 가봐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 검사하니까 이제 사태도 찍고 검사하니까 이제 맞는 것 같다고 약을 주더라고요. 그럼 미라클에서 수강료를 일찍 올다가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두카를 먼저 먹은 게 아니고 현세부터 먼저 먹었거든요. 현세 먹으니까 고관절 통증이 3년 동안에 오던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병원 시키는 대로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마두카 1.5, 현세, 미라클에서 수강료 1.5 아침 저녁을 먹고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약을 먹었는데 5만 대도 약이 너무 심하니까 힘들어서 약이 취해가지고 졸면서 버스만 탄다고 전화하거든요. 그럼 다니다가 저는 호기심이 많아. 맨 처음부터 학생 받고 난 뒤에 그해 가을에 이제 지구 모임이 왔어요. 그때부터. 듣다 보면 그때는 밖에서 책도 모르고 책도 읽지는 않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지구 모임 가가 제일 좋더라고. 제가 초반이니까 그때 제일 젊었어요. 다 열심히 말하는 거 어르신들 계시고. 그래서 그때서 제가 약을 했을 때 봉사하다가 그분들이 약하는 거, 약 먹고 어떤 약을 먹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고 약을 진짜 처음으로 제가 알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책을 전혀 안 봤어요. 근데 어떤 똑같은 학교를 받았는데 그거는 약을 내주보다 약을 배려 먹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중간에 이야기하는 거 듣다 보니 약을 나누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서서히 저를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이 오만한 잠이 그래 많이 오는 거를 잠도 이제 많이 줄어지고 약도 조금 줄어들고 괜찮은데 병원을 계속 병원 시킬 대로 약을 먹으니까 나중에 안 돼가 정신과 약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가 나중에는 지금은 똑같은 연차인데 그 언니 병원에 이제 집에서 나오니까 못해요. 똑같은 12년차인데 밖에서 못 나오고 정신과도 약 먹고 본인이 약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알아야 돼. 다른 약 필요 없어요. 다른 약 필요 없고 내가 무슨 약을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왜냐하면 만작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해야 돼. 내가 조절하고 내가 청소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청소를 내가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따라할 수는 없어요. 따라하면 우리가 부작용을 나중에 후유증이 심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만들면은 똑같은 그 언니 60대였고 저는 50대 초반에 왔는데 지금 그 언니는 집에서 못 나와가지고 못한 아저씨 없으면 못 나오거든요. 약도 지금도 약을 몰라요. 저도 약은 제가 먹는 약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약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제가 먹는 약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익힘이라든지 뭐 이런 제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내 몸에 어떻게 정상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한국에 제일 중요한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먹는 약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새로운 약을 먹을 때는 항상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기록도 해야 되고 한 주 일주라는 것은 매일 기록하라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 이상이 있을 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년만 지나면 우리 책이 한 권이 돼요. 나중에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보면은 그렇게 고치면 돼요. 네. 지금 제가 약은 마두파 350 하루에. 제가 속방하고 마두파 제가 7년차까지는 괜찮은데 7년 속방하고 수방하고 섞어 먹어요. 제가 일을 하니까 저녁에는 영주 추워 먹어요. 일할 때 추워. 영주 추워 먹고 낮에 같은 경우 수방은 속방은 0.25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아침에 같은 경우는 좀 약을 조금 정상적으로 먹어요. 점심때를 2시간 만에 먹어요. 2시간 40분 만에 먹어요.
두 번째 야가 좀 보통 자기 3시간, 4시간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안 가고 2시간 또 꽤 빨리 먹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세 번째 약을 4시, 2시 반에 먹어요. 신번 드실 때몇 드세요? 마도파 같은 경우에 100 마지막에 50. 그러니까 3도 50. 그게 몇 년째 드시는 지금 이제 5년째 먹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일을 할 때 보니까 나한테 제일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래도 나한테가 약이 조금 모자라요. 지금은 말을 조금 하는 편인데 오대면 제가 일을 하다 보니 말을 좀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오대면 약이 더 양보한 약이 올라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말이 막 버벅거려요. 애기 목소리 나온다든지 버벅거리는 게 많아요. 또 거기만 지나면 괜찮은데 약이 퍼지기 전까지 한 30분 잠도 엄청나게 오고 하는데 그거 거기만 지나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약을 넓히지는 않은데 또 부족하다가 느끼는데 그건 나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데 이상이 없으니까. 다른 증상 같은 거 아무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떨림부터 먼저 왔거든요. 왼쪽으로. 떨림부터 동쪽 왼쪽. 밖에서 양복을 하기보다 왼쪽 고관절 다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쪽도 없고. 신발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이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그냥 걷기를 많이 하고, 전에 힐을 한 10년 이렇게 다녔거든요. 네, 지금은 열심히 안 하는데 지금 다 끊었어요. 지금은 걷기, 맨발 걷기도 하고 걷기를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일을 밖에서 학교 받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영업을 했어요. 저는 장사를 좀 오래 하다가 나중에 저 영업을 했어요.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계속 공부를 했는데 바로 저는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이 직장도 제가 배치를 들어가고 일을 더 많이 해요. 머리를 알지만은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써야 장기적인 생각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니까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갖고 있어요. 저는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잠시도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들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경 같은 경우는 줌으로 운동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 잘 못 만나니까. 또 국경 같은 회원들은 중증 환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만나기 힘드는데 한 달 한 번꼴로 팀에 진행해서 만나기 만났는데 하루들은 명단을 보시면 100명이 있어. 실제 만난 사람들은 최고가 많이 45명 오고 보통 20명 가까이 팀의 진행이면 창원 쪽에서 좀 오기 좋은데 부산에서 1시간 넘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배우는 다른 거는 제일 제가 체험해보니까 공부 안 하면 지금 만나 얼마나 하니까 약이 체험 직접 전선 뒤로 듣는 거. 그럼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봉사를 제가 학기마다 만큼 제가 지불 활동을 했거든요. 지불 선사동을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이 어떤 일인지 어떤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이 공부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10년 넘도록 우리 10년 가까이 지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배움을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당시 만남도 지금 잘 지내고 계시는 분의 사례 아니면 10년 전과 지금의 마이크 사용하셔야 돼요. 뒷부위 만들 때 다른 분들이 아니에요. 그다음 제가 우리 하루 중에 한 번 예를 들면 그분이 올해가 70kg 저를 만나서 60kg 10년까지는 안 돼요. 7, 8년 돼요. 7, 8 초과 때부터 저한테 집안 잘 찾아왔더라고 저한테.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걸 선전 여기는 한 분이지만 여러 분들 만나서 그분을 그런 경험이나 그런 있어요. 그분이 올해 77인데 그분이 내치면 가방이 가방을 메워왔던 학교가 열렸어요. 학교가 열리고 장기인지 열린지도 모르고 식빵이 왔는데 지금은 어쩌면 왜냐하면 같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밖에서 환자들 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 하면서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약이 많다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많은 약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지금은 아주 목소리 잘 돌아다니고 아무도 그것도 하고 물어봐요. 나한테 저 혼자만 묻는 게 아니고 뭐 다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 판단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 저는 항상 그래요. 약을 약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전에 저도 치약을 먹을 때는 무조건 먹기 전에 정상을 적어놔야 돼요. 치약 쓰러운 약국 어떤 정상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약이 변화가 하지 변동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먹어봐야 약이 효과 있나 없나 알아봐야지. 무슨 대로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안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처음부터 만약에 손이 집에 그거는 60에 이제 박진이 나온 사람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약을 처음부터 많이 잡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알고 먹는 거냐 모르더라고요. 약을 알고 약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모르고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아저씨가 상담할 때 아이 보호자랑 같이 가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는데 본인이 먼저 환자를 먼저 내보내라고 따로 대조를 하더라.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알아야 본인이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정신과 약을 드렸더라고요. 정신과 우리가 약도 맞는 게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습관으로 병원도 여러 군데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고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대인병원 따로 대학병원 따로 두 군데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군데 지정해가지고 꾸준하게 대병원 가든 대학병원을 가든 한 군데 지정해 꾸준하게 가라고. 근데 지금은 몸이 완전 지금 몸이 못 오고 몸이 완전 엉망이에요. 저랑 똑같은 12년 차인데 못 움직여 지금 그 정신 차가는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라는 게 지금 몸이 아니라도 사서 몸이 참 좋아요. 몸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르니까 이 무슨 제일 중요한 거는 약을 바꾼다든지 뭐 새로운 거 할 때 항상 그 전에 어떤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다는 걸 꼭 기록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 적었지만 매일 기록 안 해요. 이상이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만 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내가 또 우리 한우들 만날 때는 먹는 게 뭐냐고 식품이 뭐냐고 물어봐요. 식품이 어떤 사람 목살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안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꼭 물어봐요. 무슨 식품을 먹는지 어떤 거 몇 년 전에 꾸준히 먹는 게 뭐냐. 우리 또 한우들 학교는 그 클로타치오 그거를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저번에 학기만 끝나고 7년 동안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지금은 머리 좋아요. 예. 요즘.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저것 하면 안 되고, 똑같이 꾸준하게 하든지, 그거 같은 경우는 다, 7년 차인데, 7년 차까지는 괜찮잖아요. 지금 저도 올해 12년 차인데, 7년 차까지는 괜찮잖아요. 그때부터 약도를 지금부터가 중요하는데 7년 지나면 약도를 더 해야 되고 또 다 해야 돼요. 제가 요즘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저한테 충분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 작년부터 나사랑이 오면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그 100% 주고 나한테 80%만 주고 난 10%, 20%만 남기자.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우들이 중간에 보면은 정신 차만한 분들이 있잖아요. 치매가 있어요. 되게 중증 심한 분들은. 그 집을 제가 친구장에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하면 사람이 뭐 가져갔다, 청소해주고 와도 없어졌다고 반대로 국병원이 가져가는, 뭐 가져가는. 어느 한 집,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은 여학생들 아예 안 와요. 집이 너무 엉망이니까. 원래 병원에 가야 돼, 병원도 가야 돼, 병원 안 가니까. 청소를 제가 한 달을 다녔어요, 그 집은. 청소를 하는데 실전 연결시켜가지고, 지금은 여학생 선생님이 와가지고,
방문표 하거든요. 그 전에 저한테 제가 작년에 이제 검병을 잡았다, 열도를 잡았다, 뭐 잡았다, 이래서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절대로 안 되고, 우리 공사하는 지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내한테 시도를 안 해요. 다 주면 안 되고. 우리도 한자잖아요. 한자니까 우리 마사도 해가면서,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해가면서 해야지. 다 주면 당면되면 충분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도 하고, 제가 이건 일기를 줘요. 감사일지, 나야 돼. 난 친하다고 선물도 주고. 나만의 루틴이 있어요. 제가 매일 하는 게. 예전에는 되게 많이 10가지 넘게 있었는데, 요즘은 힘들어가지고, 누나가 한 5개만 정도 해요. 5개 정도 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선물도 줘요. 저한테. 사람은 저한테 선물 준 적 없는데, 저한테 선물 못 주면 실망을 하는데, 저한테 미식 샀어요. 저한테 이번 큰 선물이면 소원명 미식 100만원 줬고, 90만원 줬거든요. 아니요, 그 12,000원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누나는. 그래, 그게 좋아요.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저는 목표를 딱 정했으면, 목표를 정하고 해요. 하고 싶은 변화에 들으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줌으로 우리 요가라든지, 요가 일주일 2번, 후손도로 일주일에 1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줌으로. 하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한 줄일지를 강남님하고 같이 해서 만드셨나요? 제가 만들었어요. 한 줄일지 내용은 정말 제가 늘 생각했던 내용을 잘 요약해서 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을 글로 잘 표현해 놓고 그런 일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잘 표현된 것 같고, 그래서 그 일지를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몸에 다른 변화가 오면 그 일지를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자기 약과 문제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했어요. 각 테이블 위에 종이가 하얀 스티치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씩이에요. 이거 12개월 초콜릿 1인 1성. 여기 하나 줬더니 돈 10,000원 달라고 10,000원 달라고. 그럼 많은 갖고 되나? 이거 비싸 팔아먹어요. 아니, 나 하나 안 해. 하나는 들 받았다. 돈. 1인 1성인데 더 달라고 비싸게. 아이고, 진짜 와, 많이 여기 받았다. 그거 했어요. 너무 많았네. 너무 많았네. 누가? 그거 안 했네. 준다고? 종이가 하얀. 아니, 장사도 안 되는데. 아니, 여기는 누가 그림을 그렸대? 이쪽 테이블에 이렇게 원플러스 얼마에다가. 원플러스 얼마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조금 전에 약을 먹고 약간 오버돼서 전압을 2.5에서 2.3으로 내렸거든요. 2.3으로 내려서 일정 시간 되니까 얼굴 표정도 이상해지고 몸 상태가 매우 나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2.5로 올렸거든요.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아까처럼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됐거든요. 의사들이 동원인데 그 많이 권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덜 드린 부분. 아까 선생님이 파키슨 약을 먹으면 관절 통증이나 이런 게 많이 사라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관절을 무리하게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강제 어떤 분은, 그분은
관절이 한쪽 관절이 거의 붙었어요. 이 정도는 분명히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서는 훨씬 걸음을 못 걸어요. 네, 인공관절 했으면 훨씬 더 잘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걸으면 훨씬 활동이 둔해집니다.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뭐 영진 한의원이나 많은 곳에 파킨슨을 치료한다고 하는 데가 꽤 있었습니다. 한 군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근데 저희 집사람 옛날에 한 번 마사지하고 침 맞으면 한 번 간세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아치쯤 투자됐을 겁니다. 들어갈 때 걸어간 사람이요. 나올 때는 제가 업고 나와야 됩니다. 수술하기 전인데, 그리고 제가 수술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마사지하고 침 넣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수술하고 오면 꼭 저한테 한번 들리세요. 그런데 침 맞고 경락 마사지를 할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요 6개월만 침 맞고 경락 마사지 받으면요 걸어 다니실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늘 갈 때마다 대부분 들어갈 때 걸어간 사람이 엎어지가 나와야 되니까 살살 이제 겁을 내기 시작해요. 자기 효과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수술하고 제가 거기를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파킨슨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단 기력을 보호하는 아까 무슨 뭐라고 하는 네, 그런 특별한 걸 드셔서 기력을 회복하는 거라면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이런 걸 드시지 말고 적은 돈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이내에서 자기의 몸 약한 부분을 다시는 약은 드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정국은 이사장이 광주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도 하시지만 매년 지금 한 10억 이상 투자를 하셨고 매년 한 1억 내지 2억을 투자해서 광주 하는걸 대부분 관리를 하시고 또 전국적으로 골프화도 했는데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파킨슨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본인이 1차로 가고 광주에 다른 분 가서 테스트합니다. 그러면 정보경 이사장님은 날라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약은 다 드시고 좋은 치료는 다 하니까. 근데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골프화를 같이 하긴 하는데 엄청 못할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거든요. 이제 저는 우려사항이 뭐냐면 식당 나왔지만 그분이 건강하고 오래 버텨야 광주 한우들은 저는 광주 행복쉼터가 광주 전남 한우들은 천당이고 하구골프장은 꿈의 터전이라고 하면서 오라고 하거든요. 거기만 오면 당신은 낳는다. 집사람을 봐라. 휠체어 다니고 스쿠터 다니는 사람이 좀 걸어다니지 않느냐. 단계밖에 하고. 아까 얘기하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하구골프가 왜 좋냐면요. 일하시는 게 어떤 게 좋냐면요. 희열을 얻고 즐거우면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운 일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중에 홍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광주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처음에 만나서 저는요 제가 파킨슨 진단을 받았는데 죽기 전에 10권의 책을 쓰고 발간을 하고 죽겠습니다. 한 권도 못 내고 5권 원고만 써놓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자기 부인은 병원 강호 수강원이신데 이 일은 파킨슨 환자는 빨리 가능한 은퇴를 하는 게 좋다. 취미 활동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그래야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하시다 보면 제가 파킨슨 발병 원인을 대체적으로 뭐라고 저는 보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뭐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고요. 가족 중에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유전적인 건 1%도 안 된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유전적으로 늘 부모가 걸려서 자식이 파킨슨 환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뭐 2명 중에 1명 있을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그런다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잘 저는 금년에 나쁜 걸로 하면 한 중국 같은 고비를 한 30번 느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저도 잘 받으려고 체중이 17kg가 빠졌습니다. 오만 체중이 다 검사를 아무 이상 없이 이제 체중이 지금은 원상복귀 됐습니다. 2명이 와가지고 우측기는 70% 청력이 지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2명은 해결이 됐고 청력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극복을 하고 난 제 상태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노력하는데 안 받을 수는 없죠. 안 받을 수는 없죠. 늘 그런 것도 슬기롭게 잘 해결하려고 하지만 광주의 전남지구에서 보호자가 배려가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 3분입니다. 파킨슨 환자님이에요. 파킨슨 환자 배우자가 암으로 죽은 사람이 한 2분 정도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파킨슨 환자가 배우자나 자기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면 진행 속도가 빠르고 정말 아까 제가 말했는데 나 아파 어디하고 몸 상태가 틀려 지금 아파 팔이 안 가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지. 파킨슨 환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얼굴 표정이 있으면 배우자가 금방 와서 뭘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없어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배우자가 한 사람이 왜 가냐면 이제 그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름을 변동할 수는 없는데 전에 광주집단했던 김정주 씨가 아주머니가 처음에 모임 오시고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냥 3년 있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이제 그분은 이제 이름 범행을 했는데, 되게, 범행 활동을 했는데, 전남자한테 나와서 그분은 범행에, 여자분이 파킨슨 환자인데, 요 LED 등자고 다니는 남자는 가게만 찍고 여자분이 등이 다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찾다가도 속해지죠. 남자가 왜? 자기는 가게만 지키고 여자가 다 있는데 여자가 파킨슨 환자가 되니까 이제 잘 못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접어야 되는 상태에서 남자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나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집 조그만하게 시골 이제 땅이 있으니까 3천만 원만 주라. 근데 내가 가게가 지금 거덜나려고 그러고 하는데 뭘 당신이 그걸 쓰냐고 3천만 원 주고 싶다. 오늘 보호자 입장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 보호자가 하는 말 집안일도 운동이다. 운동으로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이러고 모든 거에 대해서 운동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진짜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 할 때도 양말이 입었다면 제 얘기 보시고 하면 그거는 관련이 됩니다. 이런 보호자가 점점은 저는 더 옆에 필요한 보호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뭐 달라 이게 아니고 기어갔더라도 이야기 내가 물을 가져가고 내가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키 취급을 드린 이유는 뭔가 중요한 것도 적어보세요 했는데 이 팀에 뭐가 많아.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외부 도파는 적정량을 찾아서 먹기, 도파민 극복 가능하다. 또 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정석, 감정 상태가 중요하고 음식은 기름기, 튀김을 조심하고 약 흡수를 방해한다. 그리고 여성분들 생리기관과 정전기에 그 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도파민 효연제 부작용 기회하고 졸음이나 부종도, 충동장애 등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은 진통제를 고려해서 먹어봐라. 입에 있는 수술시 전압도 가능한 것들을 하기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봤습니다. 되게 잘했죠? 어떤 양? 잠깐만요. 요거 마무리 먼저 하고. 여기는 안 적었네. 왜 안 적었어? 자, 여기 우리는 한입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돼. 일부러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그림이에요. 그죠? 누가 사진 좀 찍어줘요. 다른 거안 하고 저기 아까 사모님 얘기한 거 그대로 다 들었고요. 지금 중요한 거 한국 파킨슨 상담 봉사자매 와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제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파킨슨 안목이 좋아지면 한 줄이 찍고 풀어주고 한국은 어디 가서 선생님? 네. 열어주시면 이거 양복도 더워지면 한줄 적어야 된다. 초보 때와 당연히 변화가 있을 때는 저거라. 저희는 네. 한지를 제가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보 때는 한지를 꼭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 얼마 기간이 되는지. 또 한 가지, 내 몸 상태가 비슷하게 약을 먹었는데 변화가 발생했어. 그럼 또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음식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누구 어떤 말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또 아까 얘기한 특히 의사가 작용제나 효연제를 가가지고 한 몇 개월 먹고 몸에 변화가 있으면 그건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요즘은 마도파 먹습니다. 먹었더니 옛날에 전대병원에서 마도파를 옮겨서 스타일을 놓고 마도파를 줬어요. 마도파는 몇십 원밖에 안 합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하면. 스타일로는 몇백 원, 몇천 원 합니다. 1,4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 마도파를 딱 먹고 나서 두 번 먹었는데 발가락이 다 오므라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가서 의사한테 이거 먹으면 더 오므라진다. 에이, 환자가 예민해서 그래요. 야, 그때가 확 난다.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처방전을 바꿔주는데 아주 짜증나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먹고 그 다음에 아무 일. 근데 요즘에는 마도파를 먹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내 몸에 똑같은 약을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때가 있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 주증상이 발가락 오는 것이 그랬고,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옛날에 발가락 딱 오므라고 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건 그런 몸에 내가 이상현상이 나타, 추가 증상이 나타, 반드시 한 줄 써보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미 꼼꼼하게 깨알같이 적어놓으셨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약을 또 말씀드린다는 게 좀 웃긴데, 제가 적어본 거는 일단 생리 때나 갱년기 때는 약을 잠시 늘렸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줄이는 게 좋다. 약을 과하게 먹는 건 안 된다. 적정량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몸 상태를 가족들한테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리 상태나 음식이나 저기압 같은 RC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전심이 꼭 좋지만은 않다. 혹시 방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수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요양보험 등급이나 장애 등급을 받을 때는 자기의 가장 힘든 상태를 의사한테 평소에 미리 보여줘야 된다. 이 정도입니다.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대신 모두 한번 부숴보게. 그거 해야 돼요. 아,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팀으로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저는 혁기적인 약을 먹어볼 줄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6년 차니까 못 먹었어요. 근데 그걸 의사한테 이제 내가 좀 몸이 진행되는 것 같다 보니까 혁기적으로 저녁에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저녁에 먹고 싶더니 완전히 슬로우 살거든요. 이게 싹 올라와가지고 갈 때는 집 간다고 팍 가버려요. 그 짧은 시간에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점을 2시간마다 먹고 2시간마다 3시간마다 먹고 쉬는 데서 먹더라고요. 그냥 나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거기 무목사님을 드리는데 목사님이니까 한달 노인들이 안 듣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2시간을 먹고 1시간이나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나중에 몸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걸 말해도 괜찮아. 나는 말했다. 시장 앞에서도 밥 먹기로 해서 시장님이 너무 고생 분이야. 내가 떨려서 한잔 준다고 그랬다. 커피숍이라고 말했는데 그뭐 말하는 거 힘들냐. 말하고 나면 시원하다. 말을 남자들 나이스 들어가는 남자들이 내가 떨리니까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약을 먹을 때 내가 그냥 하나를 추가해서 증상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넘어가지고 상님이 걸음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 걸음이 너무 살고 좋아요. 내가 알아주고 사려고해가지고 한번 하면 안 돼요. 왜 많이 먹으면 몸이 뒤틀려요. 4시간 뒤틀려갖고 못 먹는 거 뒤틀려. 뼈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뒤틀려. 그거 2시간 저녁 영상이 오는 사람한테 내가 20mm 넘으려고 그러더니 약을 이렇게 먹고 적어라 했는데 이걸 먹고 적어놓고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자기가 약을 주고 의사가 아파봤어요? 하긴 들려봤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운동해라. 이런 운동해라 저런 운동해라 하는데 의사들은 자기는 의사로서 약도 그동안 약이 퍼킨 시네메트, 여러분 시네메트 안 나오지만 시네메트, 마도파, 명도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사한 약이거든요. 스타레본은 차이가 있고 스타레본은 작용제가 풀로 들어가 있는 약이고 엔타카폰이라는 성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카비도파는 대부분 약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보도파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왜 스타레본을 마지막 약이라고 치냐 하면 스타레본을 먹으면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전환된 양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작용제가 거기 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스타레본을 먹으면 뭐 미라펙스나 여러 가지 작용제를 덜 먹어도 전환된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레본을 많이 먹으면 자동적으로 가장 흡수되는 많은 양이 스타레본입니다. 다른 약들은 명도파 아무리 많이 먹어도 300을 원타임에 250까지 드신 분 많은데 250에서 50밖에 도파민으로 전환이 안 되면 약효과가 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타레본을 먹으면 거기 작용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50개를 먹어도 45나 50 가까이 전환이 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저기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거는 사회부의 혈액분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외부도파, 서울도파, 일타품과 세 가지예요. 네. 네, 그 세 가지 믹스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코팅 제품이에요. 뭐, 사례고, 트리레고 다 그놈이에요. 사례고 어떤 거? 사례고, 트리레고 이게 다 그 세 가지가 혼합이 제대로 안 돼서 믹스가 안 돼서 그거를 분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저는 복제약은 안 먹었고 계속 사례만 먹었어요. 국제적인 어쨌든 믹스가 안 됐기 때문에 걔네들은 짧으면 안 돼요. 양갱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느 의사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집사람 아니거든요. 맞아요. 개인 취향, 개인 경험이니까.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원칙 그런데 개인의 답을 받기 때문에 한국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시도는 해봤는데. 자,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냐면 그 코팅이 돼 있거든요. 스타일 코팅된 약을 먹으면 소변 색깔이 많이 놀았습니다. 빨개요. 네. 뻘건 노란 거야. 이제 그 이상 이거 뻘건이 색이 승하니 노란색도 섞이고 이러거든요. 이거 코팅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고 처음에 설명했냐면 그 코팅된 건 절대 분복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분복을 했냐면 제가 저 사람 몰래 처음에는 스타레고 끝에를 한 10분의 1, 5분의 1 잘라주었어요. 이상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지금은 2분의 1 분복해서 먹으니까 하도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그 대신 잠깐 말씀드려요. 저는 보고서를 쓸 때 2분의 1 분복해서 먹습니다. 정선주 교수가 전혀 거기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선주가 마산병원에서 상당히 그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처음 진단을 정선자 진단 받아봤고요. 네. 6년을 다녔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 의사 자기 부모만 믿고 따라와요. 그 정선주가 하라는 데만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은 6년 만에 수술하게 돼요. 15% 가요. 오빠에서 5만원 저 같은 경우는 정선주를 믿으면 안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트리레고 같은 경우 트리레고는 생각하고 풍성하게 결정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스타랩을 삼성병원에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정선주 교수한테 정선주 수술하려고 정선주 교수한테 갔었거든요. 여기는 약 먹고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 통증이 제가 봤을 때 어느 전까지는 괜찮다가 적정량이 넘어서 새로운 통증,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어디에 먼저 통증이? 관절이나 온몸의 통증이 소통증은 없어져도 통증은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보도파, 카비도파를 해서 벤테라리스는 그 화학약품이 뭔가 통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걸 알게 됐고요. 오늘 일단 여기서 종료하고